안녕하세요. 절대갑투비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오랜만에 세종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세종의 전문가는 제가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최고. 왜? 세종에 오래 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종의 아파트에서 많은 거래량을 거래를 지켜봤고, 실제 저희 와이프가 부동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제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자, 요즘 유튜브를 일단 보니까 조회수가 잘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세종시 아파트 폭락 이야기만 하면 조회수가 몇십만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그냥 계속해서 AI로 제작을 하는지 몰라도 엄청난 이 세종시에 관한 폭락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조회수도 10만, 20만, 50만 막 그렇게 나오고. 여러분, 그것은 이미 흘러간 이야기예요. 그죠? 흘러간 이야기. 세종시가 거품이 많이 꼈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거기서 30% 이상 빠졌다는 얘기는 누구나 알아요. 그죠? 그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뭔 도움이 되겠냐고. 그냥 힐링만 하는 거야. 폭락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힐링만 하고 있는 거야. 이미 끝난 얘기다. 그죠? 이미 고점에서 30% 이상 폭락해서 그 가격대에서 어떤 거래량을 보여주고 바닥은 어느쯤이고, 그죠? 어떻게 턴어라운드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의 관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제는 30% 폭락했으니까 여기서 20% 더 폭락해야 돼.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없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여기서 한 10% 정도는 더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과거와 같은 폭락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좀 가지셔야 돼. 자,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은 그만 보셔도 돼. 오늘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세종시에 대해서 어떤 공약을 발표했어요. 그죠? 무슨 공약이냐? 세종시로 국회를 전부 이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이건데 이것은 좀 걸러들을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 원하는 호재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세종시 국회 이전은 이미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대 여당일 때 180석을 가지고 있을 때 이미 얘기가 됐던 건데 그때도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죠? 그때 국민의힘이 협조를 안 해줬죠. 그래서 통과가 안 됐던 거죠. 밀어붙이지 못했던 거죠. 자, 원래는 방송국까지 내려오고 아주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7개 분원 정도가 내려오는 세종 의사당 정도로 축소됐던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합의를 보고 그렇게 해서 합의를 봐서 의사당 분원으로 이제 축소를 해서 내려오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근데 그것도 합의를 해놓고서 굉장히 지지부진했어요. 협조를 안 해주는 거야, 계속. 그죠?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간신히 설계 비용, 용역비용이라고 그러죠? 용역비용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용역 절차를 밟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아직도, 중요한 거는, 어쨌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려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회에 있는 실무자들이 내려오도록 추진력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추진 안 하면 일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그렇죠? 그 실무자들이. 근데 이게 추진이 잘 안 되는 거야. 실무자들은 급할 것도 없고, 그죠? 그리고 정치인들은 그때 선거철이나 그냥 그때 반짝 이야기하고 이렇게 또 속도도 안 내고 그러는 거죠. 지금의 국민의힘은 뜨끔미적지근하게 반응을 하고.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선거판 돌아가는 게 국민의힘한테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카드를 꺼낸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요것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국민의힘이 이 카드를 꺼냈는가? 자, 이거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배경을 좀 알아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국민의힘이 처음에는 이제 많은 그 국회의원을 자기들이 득표하기 위해서는 서울 수도권에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관한 정책을 무지하게 발표했어요. 그죠? GTX A, B, C, D, E, F까지. 그죠? 그럼 뭐 수도권에 관한 정책이잖아요. 그거는. 앞으로 수도권을 좋게 만들겠다. 그죠? 거기가 제일 그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서울은 어떻게 했어요? 재건축, 재개발, 무제한 완화. 그죠? 했죠? 이 두 가지만 해도 다 한 거예요. 사실 서울은. 자, 거기다가 마지막에 서울 경기도를 다 좋게 할 수 있는 메가시티, 그죠? 뭐 김포, 구리, 하남 뭐 다 메가시티로 넣겠다. 기분 좋은 얘기죠. 자, 그러나 그렇게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수도권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지금 뭐 불리한 국민이잖아요. 그죠? 뭐 그건 사실이잖아요. 자, 그런데다가 그렇게 발표할 때 지방 사람들, 뭐 수도권 이외의 지방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뭐 저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예전에도 불만이 많죠. 도대체 저 정부는 왜 서울 수도권에만 몰빵하냐? 지금 인구 고령화, 저출산 문제 때문에 그 문제의 원인은 수도권으로 다 몰려가는 건데 왜 저렇게 서울 수도권에만 몰빵하냐? 불만이 많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판이 보니까 서울 수도권은 전세를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지방에서 좀 득표를 해야 되는데 지방은 너무 소홀히 했던 것 같고, 자, 그런 와중에 좀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역사적인 흐름이야.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세종의 국회를 이전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제 너무 이제 한꺼번에 이전한다고 하면 또 반발도 있으니까. 그죠? 이 분원 정도가 이전을 하면 뭐 이거 뭐 다 가도 상관없지 않겠냐.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 조사를 해 보니까 뭐 세종시에도 또 국회 자리가 좋은 게 많잖아요. 그 좋은데 자리터를 잡아놨잖아요. 그죠? 다 갖춰놨어요. 그죠? 땅도 마련해놨고 최고의 에이스 자리를 놓고, 그리고 뭐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내려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내려가는 게 순리인 것 같다. 지금 안 그래도 저출산 고령화는 수도권에 집중할 때문에 그런데 이러다간 지방이 소멸할 것 같다. 국민의힘도 그걸 자각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이게 선거용이라고 하긴 하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게 첫째는 뭐냐면 이제 뭐 국민의힘은 어떻게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다 기득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뭐 서울에 있으면 다 기득권이야. 지방 입장에서 보면, 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민주당은 이미 이제 내려가야 된다고 그 사람들은 동기가 있는 사람들이고, 국민의힘은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 이제 그걸 느꼈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만약에 선거가 끝나도 어떤 결과가 나와도 세종시로 국회를 이전은 해야 된다라는 건 반대를 못 하겠죠. 그죠? 이렇게 공약을 해놨는데, 그죠? 역사적 흐름으로 결정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공약은 세종시 국회 전부 이전. 자, 그거는 역사적 흐름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물론 이제 여당의 최고 대통령 뭐 그런 분들과도 어느 정도는 의사소통이 있지 않겠어요? 뭐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합의를 보고 이런 정책을 냈다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가 어디에 있냐? 한동훈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의미가 있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국회를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하고 이제 서울 뭐 여의도는 개발 제한 풀어주고 뭐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그래서 세종을 워싱턴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죠? 국회도 들어오고, 그죠? 그리고 대통령 제2 집무실도 들어오고, 청와대는 그냥 서울에 있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워싱턴의 수도로 만들겠다. 자,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남북 간에 엄청난 이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의 정적이 바로 몇십 킬로 안에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걔들이 올해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맨날 불바다 얘기만 하고 뭐 언제든지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공격적인 언사들을 많이 했잖아요. 자, 그런 시각이라고 하면 전략적으로도 행정부, 지금 행정부는 이미 세종에 있고 국회도 세종에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전시 상황이 거기 다 있는 거는 굉장히 어떤 뭐라 할까요? 업무에 어떤 비효율적 어떤 장애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전시 상황에 거기가 국회가 있다라는 것은 그 국회 헌법적인 걸 모든 걸 결정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라는 건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아마 생각이 있지 않았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 이제 이분의 얘기를 우리가 좀 자세히 들을 필요는 있어요.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동안 보수적인 당에서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가.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 그죠? 이것도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뭐냐면 이제 여의도 정치라는 거는 서울 수도권 중심적인 거잖아요. 그죠?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 수도권 중심적이야. 모두 서울로 올라오잖아. 국회의원도 다 올라오고. 그러나 세종에 있으면 이제 그 중심이 세종이기 때문에 지방 분권에 대해서 어떤 뭐랄까요? 배려가 있지 않겠냐. 국회의원들도 그런 의미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그런 배려가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세종의 부지는 이미 준비되어 있고, 자, 공사도 예정되어 있어요. 지금 용역 발주가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설계하고 어디다 위치가 있고 규모는 어떻게 하고 그런 용역 설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자, 완전한 국회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당연하죠. 행정부와 입법부가 같이 있으면 비효율이 해소되는 거죠. 왜냐하면 맨날 우리 행정부 공무원들이 국회로 출장을 가야 되는 일이 많았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 그 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세 마리 토끼를 잡아서 진정한 정치 행정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게 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공약이에요. 자, 문제는 이게 선거가 끝난 후에도 이런 정책이 이런 공약이 지켜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이런 공약이 지켜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선거 끝났는데 그러면 국회를 다 이전하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의사당 규모도 달라지고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전역은 틀려지는 거예요. 전에는 지금 국회의사당을 그대로 놓고 그냥 분원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망치 두들길 때 이제 입법부에서 이제 결정을 할 때, 국회가 열릴 때는 서울에서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되면은 다 이전하면 이제 국회의원 사무실도 세종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망치도 국회의장의 망치도 세종에서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달라진 거야. 근데 이제 앞으로 선거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역사적인 흐름이 됐다는 거야. 자, 국민의힘은 이런 정치개혁의 상징적인 완성으로서 여의도 정치의 끝, 여의도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약속한다라는 걸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게 이걸 가지고 100% 내려온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이걸 무시할 수 있는 발언도 전혀 아니고 공감대를 다 가졌다. 그죠? 이제 추진력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선거 끝나고, 그러나 이제 선거 끝나고 다음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대선에 그러면 없었던 얘기로 하자, 그렇게 못하는 거고, 문제는 얼마나 추진력을 갖고 이 사람들이 추진하느냐가 문제죠. 그죠? 그래서 2028년도에 국회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추진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